안녕하세요. 통일담담의 아나운서 조수빈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북한 인권에 대해서 국제사에서 외친 청년이죠. 김금혁 씨와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통일부 청년인턴 이메리 씨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저 청년 하니까 다 어린 사람 같은데 결혼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리지 않습니다. 예. 마냥. 네. 지금 유튜브도 같이 하고 있고.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신혼인가요? 얼마나 되셨어요? 신혼 4년이면 신혼인가요? 4년이면 결혼의 선배로서. 그렇죠. 네, 뭐 신혼이면 신혼이고요. 네. 근데 요즘은 아기가 지금 18개월인데 아기 키우는 재미로 살고 있습니다. 영상을 봐도 굉장히 좀 알콩달콩한데 네네. 평양 남자고 서울 여자입니다. 서울 여자예요. 네네. 남남 북녀가 아니고 북남 남녀로 사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덕분에 많은 관심을 얻습니다. 그 기성의 것을 따라가면 사실 원오프 더미여서 주목을 받기가 어려운데 좀 이질적이잖아요. 북한에서 온 특히나 평양에서 온 남자와 서울에서 온 여자가 함께 가정을 꾸리고 애도 낳고 살아간다는 그 스토리 자체가 사람들한테 굉장히 좀 흥미로운가 봐요. 그래서 저희도 그 채널을 만들 때 이게 통일의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정말 북한에서 온 사람과 남한에서 온 사람이 가정을 꾸리고 그냥 뭐 일상생활을 하는 거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뭐 꾸미지도 않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통일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 막연한 두려움을 조금 낮춰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는데 생각보다 구독자도 이제 좀 4만 명까지 모았고요. 네. 그리고 매번 이렇게 정성스럽게 댓글을 써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런 분들의 댓글을 보면서 좀 힘을 많이 얻는 것 같습니다. 두 분이 어떻게 만났어요? 연애 소개팅. 소개팅? 네. 똑같네 우리랑. 그렇죠. 다를 게 없습니다. 네. 아니 좀 외람된 질문일 수 있는데 네. 부인 입장에서는 저는 약간 두려울 것 같거든요. 내가 모르는 세상에서 온 사람이잖아요. 네. 환경이 비슷해도 싸우고 이혼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렇죠. 뭐래요? 뭐가 좋았대요? 사실은 와이프는 네. 오히려 이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사람보다 대한민국을 더 잘 알고 있어서 이질감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시연이 합니다. 씨였어. 네. 저희 땐 30 넘어서 결혼하면은 슬슬 이제 노처녀 소리 듣고 있는데 점점 요즘에는 젊은 친구들이 결혼도 늦게 하고 또 이제 집값도 비싸고 네. 사는 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냥 결혼하기 힘들다는 얘기 많이 하거든요. 직접 대한민국에서 결혼 생활 해보시니까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얘기하시겠어요? 해보지 않고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생각 항상 말씀을 드려요. 결국 맞닥뜨려 봐야 그게 힘든지 어려운지 아는 것이지 남들이 힘들다고 해서 자기도 힘들다고 여기면 그건 사실 만들어진 생각이거든요. 저는 대학교를 졸업을 못했을 때 결혼했습니다. 부모님도 여기 한국에 없고 뭐 아무런 기반이 없는 한국에 있는 어떤 대학생이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뭐 집도 없고요, 당연히. 근데 그런 상황에서 결혼을 해야겠다라는 의지만 있으면 사실 못할 게 없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그때 단칸방 비슷한 투룸에 살고 있었거든요. 네. 한 7평에서 8평 정도 돼요, 실평수가. 그게 나라에서 공급. 예, 그렇죠. 임대주택이죠. 예, 예. 네, 뭐 그게 나라에서 주다 보니까 그게 뭐 좋다 싫다라고 얘기를 할 수 없는 입장이고 굉장히 집이 좁았는데 와이프가 그때 연애하던 시절에 저의 어떤 여러 가지 사는 모습을 보고 사람답지 않게 살아났나 보죠. 제가 여러 가지 면에서 참 그 손길이 필요하다 하면서 아예 그쪽으로 제 집으로 들어와가지고 아예 눌러 앉아버렸어요. 과성의 매력이 있으신가? 그런가 봐요. 저는 그때 좀 놀랬죠. 왜냐하면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여러 가지 기준을 따지고 뭐 혼수 얼마 해야 하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스탠다드처럼 가격표가 매겨져 있는 세상인데 그런 것들을 전혀 무시하고 이걸 뛰어넘을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모시고 사셔야겠어. 그러고 있습니다. 여자 후배들 결혼하고 싶어 언니 뭐 어떻게 해야 돼? 야 너무 사랑만 보지 마. 다 변해버렸는데 굉장히 숙연해지는. 근데 원래는 뭐 단칸방 얘기도 했지만 남한 사회 와서 아무도 없는 땅에 왔잖아요. 굉장히 고생 많이 했죠. 학벌도 다 내려놓고 했으니까. 그쵸. 제가 2012년 9월에 하나원을 나왔는데 그때 제 신분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이게 대학교를 졸업한 것도 아니었고 그러다 보니까 고졸이죠 일단. 그리고 아는 사람 한 명 없고 친척 한 명 없는 그런 섭에 고립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밤에 뭐 누군가는 뭐 펑펑 운다던데 저는 눈물도 안 나왔어요. 하도 황당해서. 네, 나 이 상황을 어떻게 살아가나 싶었는데. 책 좀 잘못 읽었다고. 근데 사실 그 다음날 눈 떠서부터는 그래도 어쨌든 살아야지라는 생각으로 이제 알바 자리부터 알아보기 시작했고 제일 먼저 뜨는 게 결혼식장, 예식장 뷔페 알바였거든요. 그래서 그 뷔페 알바를 그 주 이제 주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끝나면 주중에는 또 편의점 알바하고 수능 그때만 해도 준비하고. 문화가 많이 달랐을 텐데 잘 적응하셨나 봐요. 편의점 알바가 진짜 힘들었어요. 왜요? 육체적으로는 힘들지 않은데 저는 비흡연자거든요. 예. 담배 이름을 외우는 게 물건이 영단어 많으니까 외우는 대한민국은 것보다 더 물건이 힘들어요. 많으니까. 네, 또. 아니 무슨 담배가 어. 수십 가지가 되고 그리고 또 이 고객분들이 담배 이름을 이름대로 안 부르세요. 그들의 은어가 있어요. 뭐 맛세 뭐 있어. 저는 이건 뭔 얘기하는 건지 여기 써 있는 거랑 다른데 많이. 그러니까 소세지도 막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고 막 김밥도 막 분명 상호명이 있는데 다른 상호명으로 부르세요. 맨날. 그래서 계속 사장님한테 혼나고 일머리가 없다 보니까 이제 그 일을 좀 배우고 또 그걸 이제 숙달하는 과정 자체가 좀 굉장히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김일성 종합대학 나온 브레인이면 금방 따라가죠.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계속 사장님한테 욕을 먹고. 예. 혹시 그 인턴 생활 하면서 탈북민들이 대한민국 땅에 정착하는 네. 거 뭐 지켜본 적 있습니까? 제가 안 그래도 최근에 하나원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제1 하나원, 2 하나원 둘 다 갔다 왔는데요. 그때가 심지어 퇴소식 날이기도 했고 또 탈북민 분이 처음으로 임대주택에 이사 가는 날 제가 촬영 현장에 갔었어요. 근데 저는 사실 정착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한 번도 깊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한국에서 살아온 나도 혼자서 하지 못할 일들을 이렇게 혼자 다 헤쳐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서 조금 버팀목이 될 수 있는 존재가 있다면 너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소개팅을 해서 어느 쪽이 됐던 불꽃이 튀어서 살림을 합쳤어. 네. 근데 뭐 젊은 사람들이 혈기왕성하니까 좋을 수 있는데 부모님은 다르잖아요. 네. 제가 그 여성분의 부모라면 너무 놀랐을 것 같거든요. 어땠습니까? 초반에는 좀 많이 놀라셨다고 하더라고요. 장모님도 그렇고 장인어른도 그렇고 특히나 장인어른 입장에서는 현직 경찰이세요 지금. 그리고 이제 그 정보 쪽에서 일을 하시다 보니까 탈북민들을 좀 알게 모르게 직간접적으로 많이 만나셨던 분이셨고. 네. 경찰로서 만나는 탈북민들을 주로 이제 범죄를 뭐, 그쵸, 저지르거나 뭐 네. 그런 사람들이 많았을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 정확하게 말씀하셨는 예. 게 경찰로서 맞닥뜨리게 된 탈북민들의 경우는 대부분 뭐 그게 탈북민이라서가 아니라 그냥 뭐 그냥 범죄를 그렇죠. 좀 연루되어 있는 분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안 좋으셨대요 인식이. 저희가 만난 지 한 열흘 정도 됐을 때 집에 오라고 하셨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황당했을까 아버님이. 여러 가지 생각이 드셨겠죠. 애지중지 키운 외동딸이 어디 북한에서 온 남자를 만난다고 직업도 없어 학생이야. 그렇죠, 또 학생이고. 사귀다가 뭐 결혼 생각해봐도 되는데 뭐야. 뭐 집도 없고 뭐도 없고 그냥 어. 가진 건 몸뚱아리 하나밖에 없는. 그 자녀분이 지금 18개월인 거 보니까 속도 위반은 아니야 또. 그죠?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근데 또 와이프가 완전히 선입견이 없는 사람이다 보니까 만나자마자 바로 다음 날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사람 만났는데 사람 너무 괜찮더라. 근데 북한에서 왔다. 했더니 장인은 장모는 뭐라고?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갔어요. 그때가 마침 설날이어가지고 갔는데 저는 이제 그 일식집에서 만났는데 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내가 저 자리에 앉는 순간부터 나올 때까지 내가 이 두 사람을 설득을 못하면 내 인생이 안 바뀌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나는 이제 여기서 인생을 바꾼다 라고 앉아가지고 제가 뭐라고 떠들었는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데 장모님 막 우시고 막 장인어른은 그래 막 그래 막 이러고 그래서 원래 점심만 먹기로 했다가 저녁까지도 같이 먹고 자고 가라는 걸 뿌리치고 왔습니다. 자고 가면 좀 민폐인 것 같아서 이게 진짜 좋으신가 보다. 영혼을 갈아 넣었습니다. 어려운 순간도 많았을 것 같아요. 탈북민에게 이것만은 정말 필요하다. 뭐가 필요할까요? 탈북민 개인의 입장에서 필요한 걸 말씀을 드린다면 좀 어려운 얘기지만 탈북민들도 사실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탈북민들한테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지만 저 사람들이 나를 탈북민이라고 차별하지 않을까라고 미리 걱정을 한다는 거죠. 근데 사실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다. 즉 모든 건 맞닥뜨려 봐야 아는 거고 결국 눈앞에서 이제 내 눈으로 봐야지 이 사람이 나를 차별하는지 안 하는지 알지. 마음의 문을 먼저 닫아놓고 저 사람들은 나를 차별하니까 나는 이제 우리끼리만 지내야지라고 하면 탈북민들이 서로 커뮤니티가 화가 돼가고 있거든요. 저는 그것이 과연 긍정적일까에 대해서는 늘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이에요. 스스로 먼저 마음을 열어야 된다. 그렇죠. 우리가 소수잖아요. 네. 우리가 소수자고 이 사회에는 원래 이렇게 존속되어 왔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의 레거시를 형성하면서 왔기 때문에 그 레거시 안에 우리가 포함되어야겠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그들보다 더 노력해야 된다는 생각. 탈북민들이 좀 자신감이 떨어진 경우가 있거든요. 특히 탈북민 대학생들도 보면은 학업생활 하다 보면은 당연히 1학년, 2학년 때 에세이 결과물이 안 좋죠. 저도 안 좋았어요. 김일성 종합대학 나왔다 치더라도 1학년 1학기 때 학점 다 C불 받았습니다. 영어는 그만큼- 만점 받았을 것 같은데. 그건 그랬어요. 네. 근데 그 상황에서도 사실 내가 북한에서 왔기 때문에 공부를 못 따라가는구나라고 생각하는 맞아. 것보단 내가 C뿔이니까 올라갈 일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맞아요. 하고 공부를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저도 C불 받았어요 대학교 때. 학점 아무 의미 없습니다. 놀았으니까 맨날 놀았으니까. 그러면은 탈북민 입장에서 얘기해 주셨는데 대한민국 사회가 뭐가 부족합니까 탈북민들에게는? 일단은 가장 첫 번째로 관심이 없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소수자 그룹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좀 마음의 문을 좀 열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그것이 가장 직접적으로 표현되는 시기는 북한이 이상한 짓을 하면 뭐 도발을 하거나 입에 담기 어려운 얘기를 한다던가 그러면 괜히 불똥인 탈북민들한테 뛰는 경우도 있고 뭐 북한으로 돌아가라라는 그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나올 때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배려가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독재 체제가 싫어서 죽기를 각오하고 넘어온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조금은 더 조금 아주 조금만큼의 아량을 좀 더 베풀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저는 그 지난 회에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뭐 북한 탈북민에 대한 관심을 갖는 걸 약간 정치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 선입견 때문에 그렇죠. 관심이 있어도 표현하기 어려운 문화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자, 지난주에서 오늘까지 탈북민 청년 김금혁 씨와 하고 좀 안정적이고 잘된 케이스예요. 정착 스토리를 들어봤는데요. 북한 인권과 탈북민의 정착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뭐 함께 해보시니까 어떠셨습니까? 저는 이런 자리 하나하나가 굉장히 소중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결국은 이야기를 들어야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살고 싶어 하고 그런 것들이 전달이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결국은 이 영상들이 이 탈북민 사회와 우리 대한민국 사회를 이어주는 연결다리 역할들을 하고 있다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 지금은 국내 방송사에 많이 나오시지만 몇 년 있으면 이제 해외 방송에서 더 많이 뵙게 될 것 같아요. 섭외하기 힘든 그런 연사가 될 것 같습니다. 사건 사고로 나가지 않겠습니다. 자, 통일 담담은 매주 새로운 이야기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통일 담담.